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26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네. 거리 두기에다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직원 없이 손님이 직접 물건을 네. 구매하고 결제하는 무인 상점이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페, 편의점, 빨래방, 옷가게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무인 상점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가게에 들어서면 음성 메시지로 안내 멘트가 나와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손님 입장에서는 감염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왠지 반갑지만은 않네요. 맞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서 언택트 시대가 과속화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모두 방역 수칙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늘은 좀 흐리네요. 혹시 비 소식이 있는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봄이 찾아온 듯 따뜻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만 약간 낮아질 뿐 여전히 온화하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기온은 5.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아 포근한데요. 낮 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지만 온화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세종과 충남권 남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남권 북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밤에는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에 벗어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8도, 대전 9도, 논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당진 8도, 보령과 서천 9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오전에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지만 오후부터 물결이 차차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네. 어느새 설 명절도 보름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이 해양수산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자 오늘부터 2월 말까지 어촌체험 휴양마을의 특산물을 30% 할인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합니다. 네, 최근 체험마을의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어민과 소비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서산 중리마을의 감태부터 과메기와 새우장까지 이 35가지 어촌 특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촌체험 휴양마을 특산물 기획전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그 주부들 삼시세끼 집밥 네. 반찬 고민하게 되는데 이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반찬거리도 구입하시고 설 선물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고요. 또 가족 여러분도 면역력에 좋은 음식 챙겨 드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모두 힘내요. 나의 비타민은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자, 박창규 리포터에게 요즘 비타민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의 비타민이자 또 활력소는 가족들과 함께 차박 캠핑을 떠나는 거였는데 네. 지금 이제 겨울이라 떠날 수가 없어 조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주전부리를 잔뜩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으면서 집콕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그런 주전부리 중에 비타민이 풍부하게 든 과채류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겨울에 이것 구경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이야 쉽게 만날 수가 있죠. 바로 딸기인데요. 전국 생산량 1위에 빛나는 논산에서는 지금 딸기 출하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딸기와 찹쌀떡의 행복한 만남을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잔뜩 움츠리게 되는 겨울이지만 달달하고 상큼한 맛으로 분위기 업 시켜주는 과일이 논산 딸기죠. 비주얼도 맛도 단연 국가대표입니다. 딸기는 오히려 지금 이 겨울철이 가장 맛있는 제철 과일로서는 최고 인기 상품이지요. 맛있는 딸기가 찹쌀떡 안에 통째로 들어간 생과일떡, 이색 겨울 별미인데요. 전국 청년점포 우수사례 선정, 논산 맛집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딸기와 찹쌀떡의 행복한 만남을 소개합니다. 지루하고 심심한 겨울을 상큼한 맛으로 깨우기 위해 논산을 찾았습니다. 논산의 시설하우스에선 겨울이 시작하자마자 이것 수확이 한창인데요. 바로 엄동설한 한겨울에 먹어서 더 맛있는 딸기입니다. 야, 이 하우스 안에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 향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빨갛게 잘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바쁘시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많이 따셨네요. 아, 예. 요즘에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들을 계절과 상관없이 만날 수 있지만 역시 딸기하면 또 봄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겨울에도 많이 재배가 되나 봐요. 딸기는 오히려 지금 이 겨울철이 가장 맛있는 제철 과일로서는 최고 인기 상품이지요. 그리고 봄에는 오히려 이 서량 딸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신맛이 강해서 오히려 당도도 떨어지고 육질이 조금 물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에는 아주 육질도 단단하고 당도도 높고 아마 이 서량 딸기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딸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논산에서 개발돼서 지금 가장 많이 또 논산에서 이 딸기가 생산되고 있고요. 딸기는 겨울에 더 맛있고 더 좋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출하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 생산량 1위의 논산 딸기를 재배한다는 자부심으로 농가마다 더 정성 들여 키우고 계셨습니다. 역시 뭐 딸기하면 논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논산은 지리적으로 충남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온대성 기후로 지금 따뜻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후, 토양, 강수량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이 딸기 재배하는데 용이한 그런 지역이 논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줍게 매달린 딸기 하나를 톡 따서 바로 먹는 맛. 농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맛, 그 호사를 잠시 누려봤습니다. 겨울의 나른함이 확 달아나는 기분이에요. 야, 딸기를 베어 물자마자 입안으로 싹 퍼지는 이 상큼함, 달콤함. 뭐든지 산지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딸기 역시 마찬가지죠. 이 농장에서 하우스에서 똑똑 따먹는 이 딸기의 맛, 정말 최고입니다. 맛 좋은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농장의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붉고 탐스럽게 잘 익은 딸기를 보면 피곤한 줄도 모른답니다. 새벽 5시에 일찍 나오는 건 신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늦게 따면 9시나 10시 되면 하우스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딸기를 따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아주 싱싱한 딸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확을 일찍 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키운 딸기 자랑에 들뜬 사장님. 이번엔 깜짝 놀랄 만한 단맛을 보여주신다는데요. 두 바구니에 가득 담긴 먹음직스러운 딸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품종이라고 합니다. 야, 바구니 가득 싱그러운 딸기가 쌓여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국가대표 딸기라고 자랑을 해주셨던 그 유명한 서량이고요. 다른 거는 품종이 다르다고요? 여기 이제 신품종 비타베리 딸기라고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논산 딸기연구소요. 7년 연구 끝에 신품종을 개발한 딸기입니다. 서량보다 비타민C 함량이 32%가 더 높고요. 당도 또한 브릭스가 한참 더 높고요. 그러면 경도, 식감, 향 등등 저장성이 아마 서량보다는 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프리미엄 명품 딸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 입으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반으로 잘라 단면을 살펴봤는데요. 살짝 비어있는 서량 딸기에 비해 비타베리 딸기는 속이 꽉 차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과육이 얼마나 단단한지 짐작이 되시죠? 덕분에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할 수 있다네요.
비타민이 듬뿍 담긴 비타베리 딸기. 그 맛은? 오. 와. 딸기의 신세계인데요. 상당히 달고 과육이 조금 더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느낌이고 예전에 어릴 때 엄마가 딸기에다가 설탕 뿌려주곤 했었잖아요. 그 맛 같아요. 정말 단데요. 비타베리 딸기는 기존 품종보다 30% 이상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유통기간이 길어 해외에도 수출된다고 하는데요. 국가대표 딸기라고 자랑할 만하죠.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길러낸 논산 딸기. 조심조심 포장할 때면 예쁜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라네요. 새벽 일찍 나와서 수확을 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네요. 또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줘야 되네요. 여기 있는 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장에서 직판도 하고 또 택배도 하고 또 나머지 서울 청가로 나가고 그렇게 해요. 앞으로 바람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어렵게 이렇게 농사를 져서 소비자분들한테 참 딸기가 대접받는 그런 그리고 가격도 좀 잘 보존돼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권이 돼서 우리 논산 딸기가 좀 전국적으로 좀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논산 딸기를 찾아서 우리 딸기 농가들이 좀 행복하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또 마찬가지고요. 논산의 명물 딸기를 겨울 이색 별미로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번에는 논산 화지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딸기의 새로운 변신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가서 만나볼게요. 가시죠. 시장 내 청년 점퍼들이 모여있는 골목,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으로 좀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딸기 농장을 다녀왔고요. 여기 오면 딸기의 새로운 변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딸기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게 딸기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딸기 찹쌀떡이에요. 아, 찹쌀떡인데 이 안에 딸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와! 이름하여 생과일 찹쌀떡인데요. 오소라 씨는 5년 전 생과일 찹쌀떡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과일을 취급하는 만큼 미리 주문을 받아 소량씩만 만드는 귀한 수제 찹쌀떡인데요. 딸기를 통째로 넣고 파당금과 더불어 초콜릿을 넣어 완성합니다. 상큼한 딸기와 쫀득한 찹쌀떡,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까지 환상의 궁합이죠. 이 달달한 만남, 저는 대찬성입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찹쌀떡 안에 딸기가 들어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반으로 탁 잘랐더니 정말 딸기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과일을 이용한 찹쌀떡으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우선은 저희 신랑이 가장 좋아했던 디저트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하면 그 시장에서도 뭐 시골이라는 이미지 좀 탈피해서 이 모든 분들에게 고급진 디저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떡이 완성되자마자 미리 와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바로바로 사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찹쌀떡 뭐뭐 사셨어요? 저 딸기랑 네. 파인애플 바나나 샀어요. 이 집은 자주 오세요? 자주 오는 편이에요. 어떤 점이 좋아서 자주 걸음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정도 나이 되면 과자라든지 빵, 인스턴트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아토피가 있어서 웬만하면 인스턴트 안 먹이고 좀 좋은 간식을 먹이려고 찾다 보니까 요거를 많이 먹이고 있어요, 요즘에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편하게 반으로 잘라서 먹어봤는데요. 한 입에 쏙쏙 들어갑니다. 상큼한 과일 덕분에 목이 메이지 않고 베리베리 굿입니다. 야, 맛있습니다. 찹쌀떡 자체의 맛도 있지만요. 거기에 딸기의 맛과 향이 더해져서 훨씬 더 풍성한 맛을 냅니다. 오늘 논산에 와서 논산의 자랑 딸기의 새로운 변신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논산 딸기 드시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논산 딸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나라 딸기 생산량 1위에 빛나는 논산 딸기. 심심하고 지루한 겨울이 상큼한 딸기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찹쌀떡이 딸기를 품으니 환상의 생과일 찹쌀떡으로 변신. 이만한 겨울 이색 별미가 어디 있을까요? 맛있는 논산 딸기 많이 드세요.
네, 먹음직스러운 딸기 찹쌀떡 드시고 오셨는데 네. 맛있으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수제 디저트네요. 그렇죠. 5년 전에 창업을 해서 한 대형 마트에서 실시한 청년 우수점포 박람회에서 입상할 만큼 맛과 신선함 그리고 영양까지 모두 챙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파당분과 더불어서 초콜릿을 또 가미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이라고 하는데 이 점포 덕분에 논산 화지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었다고 하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예. 저도 논산에 가게 되면 꼭 미리 예약을 해서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생과일이 들어간 찹쌀떡이 맛있는 이유는 논산 딸기가 정말 싱싱하고 맛있어서겠죠? 그렇죠. 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겨울 딸기는 당도도 더 높고 또 과육도 훨씬 더 단단합니다. 특히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이 신품종 비타베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딸기에 비해서 비타민 함량도 높고 당도도 더 좋거든요. 만약에 장 보러 가셨다가 비타베리를 발견했다 그러면 강추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달고 좋아요. 네. 유통기한까지 길어서 보관도 용이하다고 하니까 더욱 좋은데요. 예, 맛있고 신선한 논산 딸기로 면역력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비타민, 바로 논산 딸기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자, 화요일에 비타민 같은 남자 박창규 리포터가 계속해서 아침엔 퀴즈 가족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주시죠. 네, 재미나고 알차고 유익한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쪄낸 찹쌀에 팥 앙금을 넣어 만든 떡으로 겉에 녹말가루 등의 분을 묻혀 먹는데요. 쫀득쫀득한 맛이 일품이고요. 수험생들의 시험날 선물하기도 하는 이 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찹쌀떡, 2번 백설기, 3번 송편. 네. 네, 어렸을 때만 네. 해도 이 겨울밤에 이거와 메밀묵을 외치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렇죠. 지금은 참 정겨운 풍경 중에 하나가 됐어요. 순서는 집집마다 동네마다 달랐죠. 메밀묵, 등등등. 뭐 아니면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 뒤에 메밀묵을 외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자, 이 떡은 무엇일까? 쫀득쫀득하면서 또 시험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먹었던 떡인데요. 오늘 아침 퀴즈 첫 번째 문제의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찹쌀떡이 정답이었습니다. 찹쌀떡은 찹쌀을 익반죽해 만드는 떡으로 찰떡으로도 불리는데요. 고무를 묻혀 시루에 찐 것과 둥글게 만들어 속에 단팥으로 소를 넣은 것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박창규 리포터가 겨울철을 대표하는 과일 딸기가 들어간 이색 찹쌀떡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맛있는 찹쌀떡과 또 생과일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요. 상상이 안 예. 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역 특산물이 별미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조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 연안에 분포하는 조개로 다리가 닭고기 맛과 비슷하다고 해서 조합이라고도 하는데요. 두툼하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인 이 조개는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백합, 2번 맛조개, 3번 새조개. 네, 일단 이 조합이라는 한자어를 한글로 풀이해서 말해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냥 더 쉽게 말장난을 해보자면 네. 이 조개의 반대말은 헌조개 아닐까 싶어요. 네, 어, 헌조개. 예. 네, 좀 더 쉽게 그럴 수 있네요. 드렸습니다. 예. 경림행 씨 힌트. 이 조개의 네. 반대말은 헌조개일 것이다. 이 조개의 맛이 닭다리의 맛과 비슷하다는 또 힌트가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퀴즈 두 번째 문제의 정답. 이 조개는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새조개가 정답이었습니다. 산란기 이후 겨울에 제철을 맞는 새조개는
복쪽의 형태가 새의 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발 부위가 가장 맛이 좋아 주로 초밥이나 샤브샤브로 요리해 먹습니다. 네, 이 홍성의 대표 겨울 축제인 세조개 축제가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싱싱한 새조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 새조개 샤브를 손쉽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새조개 샤브 키트까지 오. 판매한다고 하니까 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는 OX 문제이죠. 문제 나갑니다. 3, 2, 1. 소방, 경찰차와 같은 긴급 차량의 경우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의 경우에만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된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좀 거슬리는 글자가 하나 있었어요. 네. 예. 만. 만. 그쵸. 그냥 어. 뭐의 경우에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 경우에만 이 만이 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만. 자, 만. 이 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OX 선택해 주십시오. 교통법규 위반이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 이 세 가지 경우에 만. 여러분들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 OX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소방, 구급, 경찰, 혈액 운반용 긴급 자동차에 대한 교통사고 특례가 확대됐는데요. 기존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세 가지 경우에 신호 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주정차 금지 등 9가지 특례가 추가됐습니다. 네, 이렇게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이 줄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신속한 현장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여러분들 잘 풀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전염병에 대해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을 이루는 말로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 처음 개발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수액, 2번 백신, 3번 꽃신.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이것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코로나 수액일지, 코로나 백신일지, 코로나 꽃신일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수액, 코로나 백신, 코로나 꽃신. 자, 어떤 게 가장 익숙하고 어울렸나요? 오늘 아침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2번 백신이 정답이었습니다. 백신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 주사함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항체를 형성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하기 위한 건데요. 항원성에 따라 세균 백신과 바이러스 백신, 유발원 백신 등으로 나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백신 확보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르면 내달 초에 코로나19 첫 백신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방접종 시행 방안은 모레 2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다지며 쉬지 않고 노력함을 뜻하는 사자성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곡학아세, 2번 자강불식, 3번 전전반측. 네, 마지막 문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족 여러분, 내가 이 다섯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까지 정답을 맞춰서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을까, 안 될 것 같아. 네. 이런 마음을 불식시켜야지. 불식시켜야 그쵸? 되군요. 그래야 오늘 행운의 주인공의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될 수- 마음을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는 마음을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 사자성어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시죠. 2번 자강불식이 정답이었습니다. 자강불식은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박찬규 리포터가 그 딸기 찹쌀떡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아까 경림 씨가 네. 계속 앞서도 상상이 안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상상이 되게끔 네. 딸기 찹쌀떡 맛을 좀 표현해 주시죠. 어머머머. 아, 예. 상상이 되게끔. 네, 찹쌀떡을 자 일단 찹쌀떡 여기 있습니다. 네. 딸기 찹쌀떡 겉에는 찹쌀떡이지만 안에는 딸기가 들어있어요. 생과일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파단 거 위에 초콜릿이 있습니다. 자 입 안으로 들어가요. 우와. 이 쫄깃한 뭐지? 찹쌀떡. 안에 퍼지는 이 상큼한 뭐지? 생과일 딸기. 우와. 목이 메이지 않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화면으로 아이고. 넘어갔어요. 예, 열연해 주셨네요. 네, 예. 제가 직접 먹은 것 같네요. 이제 좀 상상이 되나요? 네, 상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찬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우리 모두 힘내요. 나의 비타민은입니다. 우리 가족의 활력소이자 비타민이 되는 것들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2021년에 들어선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네. 이제 연말연시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좀 산뜻한 집안 분위기를 네. 만들고자 집 정리하는 분들 꽤 계신데 저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했는데 네. 해도 네. 끝이 없어서 중간에 좀 포기했어요. 지금 저도-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 저도 옷 정리하다가 포기한 예. 상태인데요. 여기 집에 있으면서 집안 정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몇 가지 꿀팁만 안다면 보다 쉽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와 폭설, 그리고 한파로 인해 집콕이 일상화가 된 요즘 여러분의 집안은 어떠신가요? 어질러진 방, 그릇을 쌓아둘 곳 없는 주방, 옷장 안에 꽉 채운 옷들로 고민이시라고요?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깨끗하게 비우고 치우고 정리한 후 멋지게 새 출발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호입니다. 추워.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보셨죠? 제가 마술사입니다. 저보다 더 특별히 마술을 부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마술일까요? 나보다 더 잘하는 마술. 뭐 초인적이 막 순간 이동하나?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청주의 한 다세대 빌라. 평범해 보이는 건물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면은요 아주 특별한 마술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으신가요? 네, 저는 마술사는 아니고요. 정리 기술을 사용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정리 전문가입니다. 세상에! 아이고 정리 마술사님! 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라 오늘 정리를 의뢰하신 고객님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러 온 의뢰인의 집입니다. 9년째 살다 보니까 또 아이가 셋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편한 데다 놔야지 하고 여기저기 놔두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수선하고 요즘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또 워낙 많아졌잖아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리를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서재에 왔잖아요. 네. 이 서재에 뭐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책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 굉장히 앞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책을 한번 꺼내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거고요. 지금은 보지 않지만 언젠가는 볼 책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 책들은 위쪽으로 수납을 할 거고 배출을 하게 되는데 배출의 의미가 쓰레기로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에 기증을 할 겁니다. 본격적인 서재 정리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셋인데다 의뢰인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책들과 각종 소품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요. 네. 평상시에 안 쓰던 통장도 나오고 보면은 뭐 돈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또 정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재미예요. 네.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고객님들이. 그래서 이게 항상 자기 집은 한 번씩은 좀 청소를 해야지 보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책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는데요. 전공 분야별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소설책이 있어요. 네. 소설책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로 보시는 책이 있고 나중에 또 보셔야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또 따로 분류를 해서 놓을 거고요. 정리의 기본은 비움에서 출발합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울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데요. 서재 정리 역시 비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한참 동안 책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니 일했던 서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책장 앞에 어지럽게 늘어놓았던 소품들과 다양한 서류들도 정리하고 나니 정말 깔끔해졌네요. 마술이네요, 마술. 그 가정에서 보통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네. 과연 이 집은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열어주시죠. 짜잔. 와, 이 정도면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보시기에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들어서 예. 꺼내려면 좀 힘드세요. 예.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저 뒤쪽에도 또 옷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옷을 찾아 입으려면 이걸 다 꺼냈다가 아. 다시 넣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정리는 잘 되어 있지만 네. 내가 찾고자 하는 옷을 편하게 꺼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옷장 안의 옷들을 하나둘 다 꺼내놓습니다. 식구가 많은 집이라 옷도 참 많았는데요. 옷 역시 종류별로 보관하고 정리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옷걸이에 걸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이 옷걸이에 여기에 끝에. 끝에 뿔이 생겨요. 네. 그래서 양쪽에 뿔이 생겨서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뿔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상되기 쉬운 니트티는 이렇게 반으로 접은 후 옷걸이를 이용해서 살짝 들어줍니다. 옷걸이 안쪽으로 소매를 넣어주면 끝! 니트티 보관하는 꿀팁이랍니다. 여름티를 보관하는 노하우도 있습니다. A4 파일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티를 펼쳐놓고 A4 파일을 티 위에 올린 후 크기에 맞게 접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4 파일을 꺼내고 한 번 더 접으면 끝! 수납장에 이렇게 여름티를 모아서 보관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노하우만 알면 옷장 정리가 한결 편해지는데요. 차곡차곡 옷을 개서 하나둘 수납 바구니에 넣고 선반을 이용해 정리하는 게 핵심. 이랬던 옷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옷을 보관하기도 쉽고 찾기도 쉽고 무엇보다 정돈된 모습이 정말 깔끔해 보이네요. 와, 이렇게 수납 바구니에 라벨까지 써서 보관하니까 찾기가 진짜 편리할 것 같습니다. 긴팔티라고 라벨링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찾아 쓰기도 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찾아 입기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방 정리에 나섭니다. 그릇과 접시 그리고 다양한 주방용품들이 선반을 가득 채웠네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방용품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을까요? 주방에 있어서 걱정되는 게 네. 접시잖아요. 네네. 또 이게 깨지지 않을까. 또 만약에 또 접시가 크면 또 이게 넣기도 힘들고. 네.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나요? 네,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요겁니다. 이게 뭐죠? 네, 이게 확장형 선반이라고 하는데 네. 폭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도 가능합니다. 아, 그 길이를 줄일 수도 있고 넓게 할 수도 있군요. 네.
이런 소품 하나로 인해 주방 정리가 달라진다는데요. 확장형 선반을 주방에 설치한 후 공간에 맞게 그릇들을 재배치하고 만능 수납 바구니를 이용해 다양한 주방 용품들을 정리합니다. 이랬던 주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그릇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정리가 되다 보면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돈도 절약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찾다가 못 찾으면 우리 잘하는 거 있죠. 마트 가서 사는 거. 그런 것을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 돈도 절약이 될 겁니다. 집안 정리가 끝난 후 청주의 한 작은 도서관으로 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기증하러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곳은 마을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책을 볼 수 있는 마을 도서관. 의뢰인의 집에서 공간만 차지했던 책들이 이곳에서 다시 쓸모를 찾고 아이들의 꿈과 양식으로 거듭나겠죠. 여러분, 정리 어렵지 않아요.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공간이 여러분을 기분 좋은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2021년 신박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세요. 네, 뭐 화면 보면서 저도 그랬지만 우리 집 보는 것 같아라고 네. 생각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서재에 켜켜이 쌓인 책을 분야나 장르별로 나눠서 정리하니까 네. 괜찮은데 또 보지 않는 책은 마을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책도 그렇지만 옷장 정리가 참 힘든데요. 네. 조금 귀찮더라도 계절별로 이 바구니에 옷을 담아두면 관리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주방 선반 보관 팁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기온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올겨울 하얀 눈이 제법 네. 자주 내리면서 우리가 겨울 낭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평지에 쌓인 눈만 봐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해발 고도가 높고 깊은 이 설산의 풍경을 네. 보면 얼마나 더 멋질까요? 네, 거기에 설산에 있는 무예 고수까지 만난다면 더욱더 멋질 것 무예 고수? 같은데요. 예. 네, 이 무예 고수가 내장산 이 산 속에서 멋지게 이 택견을 연마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낭창낭창 춤을 추듯 허공을 가르는 몸사위. 그냥 오르기도 힘든 산을 유별나게 오르는 이유는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 정신도 배우고 부드러움 속에 강력한 한방이 있는 우리의 전통 무술 택견 때문인데요. 이 택견을 몰랐으면 정말 너무 아쉬웠겠다. 택견의 고수 김석환 씨와 함께 보낸 하루를 지금 만나봅니다. 눈 덮인 정읍 내장산. 눈길을 걷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데요. 아우, 눈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 누구를 만나신다고 이 먼 데까지 오셨는가요? 오늘 저기 택견의 고수를 만날 거예요. 평소 태권도 사랑이 남다른 중국 결혼 이주민 설영애 씨. 한국 전통무예에 관심이 많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산으로 오시죠? 이 산을 맨날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산을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때 미끄러운 산길을 빙글빙글 돌며 오르는 한 사람. 설마 이분이 우리가 찾던 택견의 고수일까요? 아니 저 누워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혹시 택견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잘 찾아오셨네요. 택견에 살고 택견에 죽는다는 택견 고수 김석환 씨. 그런데 산을 오르는 자세가 남다르다 못해 유별납니다. 눈까지 내려 미끄러운 산길을 네 발로 오르다니 눈으로 보면서도 좀처럼 믿기 힘든데요. 그만의 독특한 수련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발로 걸어오기도 계단 올라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발로 가야 이게 몸 전신 운동이 다 되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호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네 발로. 네. 자연스럽게 몸을 회전하면서 택견의 보법도 익히게 되고 몸을 회전하는 방법도 익히고. 지난해 내장산 등반 1000회를 달성하며 정읍 기네스에 이름을 올린 김석환 씨.
이번이 1732번째 산행이자 수련입니다. 이게 수련법의 그냥 일종인데 그걸 산에서 해보니까 이게 또 딱 맞고 오늘 수련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이게. 내장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전통 무용처럼 부드럽고 우아하던 몸짓이 강력한 한방이 되어 돌아옵니다.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강한 외유내강형 무술이죠. 사실 저는 태권을 처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권도에 나오는 발차기가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근데 좀 다른 것은 몸을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태권은 춤을 추듯 부드러운 동작이 특징인데요. 그 속에 공격과 방어가 모두 포함된 무술입니다. 공격과 방어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따로따로 끊어진 게 아니라 곧게 뻗어나가는 직선적인 운동, 태권도를 해온 설영애 씨에게 태권은 쉬운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몸과 정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릇을 잘 만들고 정신과 몸이 같이 가야 돼. 조화롭게 가야지. 태권이나 태권도를 가르치면 그 나라 말을 배우잖아요.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이 몸짓이 우리의 몸짓을 하면 우리의 정신을 이어가고 깊은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잖아요. 태권 속에서 이제. 내장산 구석구석을 자신의 수련장으로 삼는 김석환 씨. 산이 매일매일 다른 풍경을 보여주듯 김석환 씨 역시 수련을 하며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연의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오늘 하늘의 날씨는 어떻구나, 자연의 변화하는 것 그대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같이 생각하고 자연을 느끼는 게. 이 운동이라는 것이 마음 수련이구나. 자연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잊어지는 거예요. 산중 수련을 마친 그가 찾은 곳은 인근의 어느 한적한 장소. 태권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신명나게 사는 법을 전파하는데요. 이제 벌써 낭창낭창해지는데 기합 소리는 힘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기합을 내는 거잖아요. 호흡과 동작과 기합이 일치가 돼야 돼요. 동작을 공격할 때는 액기, 물러날 때는 이크. 네. 서로 계속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 이렇게. 김석환 씨의 11살 된 딸도 아빠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운동이라기보다는 정말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 리듬도 이렇게 타잖아요. 노래도 민요도 불러가면서 우리 아리랑 춤을 추는 것 같고 놀이를 하는 것 같고 너무 흥겨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도 이렇게 군사 훈련을 시키고 무술 수련할 때 다 북을 치거나 이렇게 장구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수련을 했었거든요. 근데 운동할 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리듬을 타고 자연스럽게 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도 언제 갔는지 모르게 되고. 사라져가는 태권 문화를 지키고 더 널리 알리고 싶은 김석환 씨의 마음. 그에게 가족들은 가장 든든한 응원군입니다. 춤추고 막 노는 거 같아서 재밌어요. 아빠가 그만둘 때까지. 어린 시절 우슈와 쿵푸 등 중국 무술을 한 김석환 씨. 중국 유학을 떠나려던 차에 운명처럼 태권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정도 돼서는 이제 제가 일기장에다가 이제 썼어요. 이렇게 나는 체육관 관장이 되겠다. 그리고 중국을 가서 배워야 되겠다. 중국 무술을 하려면 가던 차에 이제 마침 태권을 만났는데 조상들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 정신도 배우고 전생에 이걸 하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저한테 맞고 편하기 때문에. 2000여 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무술인 만큼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태권. 지난 2011년에는 세계 전통무예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대중의 관심도가 낮은 것도 사실. 태권 도장은 우리 전주 시내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왜 태권 도장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좋은 운동이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저한테는 굉장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또 내장산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막 미끄러운데도 어떻게 잘 따라서 하시고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따뜻하게 쌍화차라도 한잔 하는 게 그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정읍의 또 다른 명물 쌍화차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향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쌍화차 한 모금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집니다. 쉽게 만나뵐 수 없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뵙고 이렇게 또 귀한 사도 대접을 받고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를 배우는 것보다 한 가지를 100번 1000번 연습하는 게 자꾸 잘하는 것. 근데 태권은 단순하면서도 많은 동작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연습을 오랫동안 함으로써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제가 유도도 하고 있고 태권도도 하고 있지만 이 태권을 몰랐으면 정말 너무 아쉬웠겠다. 우리의 어떤 좋은 몸짓, 좋은 이런 정신들이 세계인들이 와서 배우고 세계에 나가서 또 이제 전수를 하고 싶고 이 정읍으로 내장산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몸짓을 익히고 여기를 찾아오게 하는 게 저의 큰 꿈입니다. 태권의 매력에 빠져 고향 정읍에 내려와 수련을 해온 지 30여 년. 태권의 아름다움과 정신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김석환 씨의 힘찬 발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태권 고수 덕분에 내장산의 설경까지 구경을 했는데요. 네. 이 설산에서 춤을 추듯 수련하는 태권.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 수련을 하면은 정말 마음이 하얀 눈처럼 깨끗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태권이 또 우리나라 전통 무예잖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보급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태권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유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마치 봄이 온 것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만 약간 낮아질 뿐 여전히 온화하겠는데요. 현재 대전의 기온은 5.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9도로 온화함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세종과 충남권 남부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남권 북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밤에는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에 벗어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8도, 대전 9도, 논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태안 8도, 보령과 서천 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파도는 오전에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지만 오후부터 물결이 차차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거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우리 모두 힘내요. 나의 비타민은 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609번님, 영양가 만점인 대추차와 달달하고 맛있는 빵 한 조각. 저에게는 그 어느 비타민보다 최고인 듯합니다. 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대추차와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는 이 여유가 여유죠, 네. 더 비타민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네. 6852번님, 저의 최애 비타민은 등산이에요. 맑고 신선한 공기 마시며 건강도 찾고 산악회 회원들하고 하산하는 길에 막걸리 한 잔. 그날이 멀지 않음을 고대하며 오늘도 비타민 충전해요. 네, 하산하는 길에 마시는 막걸리 한 잔. 한 잔, 네. 예. 뭐 2잔 이상은 아니리라. 네. 예, 한 잔, 예, 좋죠, 예. 5247번님, 제 비타민은 우리 강아지입니다. 힘들거나 우울할 때도 눈빛과 애교를 보면 모든 근심을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12살이 됐는데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름까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외쳐드렸을 텐데. 그러니까요. 항상 건강하게 가족들 곁에 머물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0392번님, 나의 활력소가 되고 나의 비타민이 되는 풍물놀이. 지금은 못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풍물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네. 이 신명나는 풍물놀이 네. 하는 분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비타민이 되잖아요. 그럼요. 예, 하루빨리 우리가 이 신나는 풍물놀이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7813번님. 우리 집 면역력을 키우는 비타민 식사는 각종 채소와 낙지를 넣어 먹는 전골인데요. 와. 국수를 넣기도 하고 볶음밥을 해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행복 지수도 업이 됩니다. 볶음밥까지. 그래요. 네. 이거 낙지 좋죠. 예. 8144번님. 큰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지치고 힘들 때 막둥이 덕분에 웃고 삽니다. 스티커를 눈과 코에 붙이고 엄마 이거 봐요 라며 저를 웃겨주는 막둥이. 너는 나의 비타민이야. 네. 그러네요. 저희도 절로 웃음을 짓게 되는데 네. 비타민 많네요. 그러니까요. 아우 예, 재밌습니다. 귀엽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들의 비타민 만나봤고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경험 많은 선배들의 조언일 텐데요. 내일 아침 평생 구두를 고쳐온 수선 장인과 패션 골목 의상실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포의 지혜를 들어봅니다. 요즘 이 반려견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 가끔 보면은 그 공격성이 좀 있는 네. 예, 그 맹견도 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맹견 소유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반드시 맹견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로트와일러부터 도사견까지 이런 다양한 견종들이 해당되는데요. 1차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혹시 모를 그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네. 위한 장치인 셈인데요. 자, 이 견주와 이웃 모두 안전한 그런 반려 문화를 우리 모두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